국민적 호응에 기반하여 순수하고 청렴한 공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코미디언 이진호 씨의 공적 지위 붕괴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하는 중대한 비극적 사안으로 간주된다. 과거 그에게 부여되었던 정년 코미디언 성실함의 대명사, 친근한 이미지와 같은 긍정적 수식어들은 현재 상습 도박범, 음주운전 가해자라는 법적 및 사회적 낙인으로 불가피하게 교체된 상태이다. 해당 공인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대중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내적 고독과 외부 압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하에 개인이 얼마나 취약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곧 대중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감수해야 하는 심리적 희생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영위되는 연예인의 삶은 외견상 화려함이 부각되나 그 배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정성과 공허함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적 특성은 매 순간 새로운 창작의 고통과 더불어 대중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즉각적인 냉대라는 이중적인 고난을 수반한다. 피의자 이진호 씨의 경우 그의 몰락 과정은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전지구적 특수 상황과 맞물려 비극적 서사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방송 프로그램 및 대외 행사 활동의 강제적 중단과 수입원 감소는 그의 직업적 존재 의미와 가치를 증명할 무대를 상실케 하였다. 이처럼 강제적으로 중단된 활동 영역의 공백은 그의 내면적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그는 공적 무대와는 완전히 분리된 비정상적 영역으로 도피하였다. 이는 무대 위에서의 대중적 환호 대신 모니터 상위 숫자 변동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도취를 통해 현실 도피를 시도한 행위로 해석된다. 해당 영역은 바로 상습적인 불법 온라인 도박의 늪으로 특정된다. 파멸적 행태의 분석 120회 도박 1억 3천만 원의 손실이 증명하는 영혼의 자기 통제력 상실 피의자 이진호는 약 4년의 기간에 걸쳐 120회를 초과하는 횟수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였으며 이 수치는 그의 몰락이 단순히 시간적 여가 활용을 위한 일시적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중독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누적 손실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손실 금액은 그의 수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경미하지 않은 경제적 중죄이며 기존의 직업적 성실성 및 청렴한 공인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완벽한 이중생활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시사하는 적나라한 증거이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전적 손실은 그의 4년에 걸친 시간적 차원 그리고 120번의 자기 파괴적인 시도 끝에 완전히 소진된 그의 자존감 및 정신적 가치의 상징적 대가로 간주된다. 도박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선 피의자의 고독한 정신 상태가 표출한 비명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카메라 시선 밖, 무대 조명 아래가 아닌 환경에서 그는 끊임없이 대중에게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적 압박과 더불어 수입 단절로 인한 현실적인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이러한 연예인의 고립된 심리 상태는 충동 조절 장애 및 도박 중독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인자로 작용한다.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그의 내면은 극도의 절망과 고립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도박의 짜릿한 순간적 쾌감이 현실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상쇄시 기는 대리적 중독 물질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20번의 도박 참여는 곧 120번의 절망적인 현실 도피 시도였으며 매번 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끔찍한 기록으로 남았다. 그가 도박으로 소실한 것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최종적 희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절망의 100km 장거리 운행 2025년 9월 24일 새벽 파국의 심리적 지표 최종적인 파국적 결과는 피의자의 운전,
능력 통제력 완전 상실 상태에서 초래되었다. 2025년 9월 24일 새벽 시간대에 이진호 씨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km에 달하는 상식 밖의 장거리를 질주하였다. 이 사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운전 행태 기록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본능적인 귀가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극단적인 심리적 절망의 상태가 물리적 운전 행위를 통해 투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조사 및 법정 기록에 남겨진 그의 100km 장거리 운행 기록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차원을 넘어선 피의자의 내면적 지진을 보여주는 심리적 기록으로 활용된다. 해당 행위는 자아 파괴 욕구와 현실적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갈망이 뒤섞인 비틀린 심리 상태의 직접적인 반영이었다. 100km라는 물리적 거리는 그가 자신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도피하고자 시도했던 심리적 거리의 척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사회적 참사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그의 발밑에는 더 이상 의지할 현실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차량을 통한 전방 질주만이 스스로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인지되었을 것이다. 차량 녹화 장치에 기록된 영혼의 침묵을 깬 3가지 진술 수사 기관에 의해 압수된 그의 차량 녹화 장치의 영상 및 음성 기록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붕괴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잔혹하면서도 중요한 기록이다. 녹음된 3가지 문장 진술은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한 심리적 고백록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4월 1일 첫 번째 진술 왜 이렇게 됐지? 그냥 다 끝내고 싶다.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혼잣말 형태로 발언한 이 내용은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야기하였다. 왜 이렇게 됐지?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이 짧은 진술은 화려한 조명하에 대중을 향해 웃음을 유발하던 코미디언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한없이 나약하고 심각한 우울증 및 절망 상태에 빠진 인간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문장은 상습적 도박 중독, 경제적 압박, 그리고 공적 이미지의 와해라는 현실적 요인들로 인해 비롯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명확히 암시한다. 이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중량물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극단적인 구원의 요청이었다. 블랙박스는 그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이라는 법적 범주를 초월하여 자살 충동에 근접한 자기 파괴적 행동이었음을 시사하는 끔찍한 증거로 활용된다. 4월 2일 두 번째 진술 다음 생애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피의자의 몰락 서사에 정점을 찍은 것은 체포 직전 차량 녹화 장치에 녹음된 그의 최종적 진술이었다. 이 짧으면서도 긴 문장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연예인으로서의 공적 삶의 무게와 그가 갈망했던 평범함이라는 가치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생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함을 향한 그의 절규는 그가 누렸던 인기와 명성이 실은 그를 질식시키고 파멸로 이끌었던 독이 든 성배였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미디언으로서의 성공은 그에게 숨막히는 순수함의 가면을 강제로 씌웠으며 그 가면 아래에서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고독과 실수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 한마디는 스타로서의 공적 삶 전체를 향한 최종적인 사직서이자 고통스러운 유명세로부터의 영구적 은퇴 선언이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요소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막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어떻게 내면의 어둠을 증폭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이며 유명인의 고독성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3일 세 번째 진술하지만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더욱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에서 공개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블랙박스 속 또 다른 음성 기록에서 발견된다.
그의 절망적인 유언 진술 직후 혹은 그 사이에 희미하게 녹음된 듯한 그의 고백은 그의 삶의 이중성을 극대화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 문장은 그의 비극적인 행동의 배후에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잔존했던 직업적 소명의식의 흔적을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행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백은 이진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공적 역할과 현실적 고통의 심각한 괴리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인간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웃음과 행복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졌으나 정작 자신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방황해야 했던 코미디언의 비극적인 운명. 이 미공개 음성은 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슬픈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쐐기이며 그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연민적 용서였을 가능성이 내포된다. 공인에게 요구되는 대가와 사회적 책임. 무대 뒤의 심리적 비명에 대한 사회의 응답 요구. 이진호의 몰락은 단순한 한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구조적 차원의 비극적 결과물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연예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순수성이라는 가혹한 사회적 기준과 그들이 직면하는 살인적인